수시 세 번째 시간으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전형이란 건 교사 추천서를 쓰는 전형이 아니고요. 교사 추천서는 대부분의 학종이 있죠. 그게 아니고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한 또는 다른 추천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특별히 추천을 해야지만 원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전형을 추천 전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죠.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 뭘까? 일감으로 떠오르는 게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이죠.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은 학교에서 딱 2명만 추천서를 써주게 돼 있죠. 보통 문과 1명, 이과 1명을 써주던가 아니면 이과만 2명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서울대 합격자수를 늘리려고 하는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이과가 더 합격하기 쉬우니까요. 근데 저는 안 좋다고 봐요. 문과 1등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어쨌건 간에 학교장이 2명만 추천하니까 그게 바로 추천 전형입니다. 인서울에 있는 추천 전형이 특별히 바라봐야 될 이유는 이 중에서 특별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먼저 어떤 학교가 있는가 책 자료집 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인서울에 있는 추천 전형이 총 9개 대학입니다. 2019년 기준이니까 20년에 뭐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새로 생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대부터 있는데요.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국민대, 가톨릭대는 의예과니까 가톨릭대 의예과는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일반적인 과에 다 뽑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전형 방법, 네 번째 칸에 있는 전형 방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서류라는 말은 거의 다 보이는데 좀 눈에 띄는 모습이 보이죠. 교과라는 말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그라미, 교과가 있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를 치는데 동그라미를 치는데요. 쳐봅시다. 어디 있을까요? 고려대 학교 추천 원 보이시죠? 거기에 교과가 동그라미 칩니다. 중앙대 교과 동그라미, 경희대 교과 동그라미, 이화여대 교과 동그라미, 건국대 교과 동그라미, 국민대 교과 동그라미. 자, 교과의 동그라미를 쭉 쳤는데요. 거기서 고려대만 좀 다릅니다. 고려대는 교과만 있고 서류라는 말이 없죠. 왜 그러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니까 교과만 있죠. 그러니까 고려대는 학추1은 교과 전형, 학추2는 학종 전형이죠. 따라서 요거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교과 전형이니까 교과로 보고 학추2는 학종 전형이나 서류를 보는 거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학교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국민대 네 군데 학교 이름에 동그라미입니다. 다시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국민대. 자, 제가 동그라미 4개를 쳤습니다. 이 4개만 굳이 동그라미 친 이유가 뭘까요? 교과에 동그라미 친 학교는 6개 학교였는데 지금 4개 학교만 동그라미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교과 플러스 서류입니다. 제가 아까 수시 첫 시간에 얘기했던 혼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짬뽕 전형. 짜장도 아니고 우동도 아니고 짬뽕. 죄송합니다. 이해가 적절치가 않네요. 지금 배가 고파갖고 제가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거든요. 계속 연속적으로 찍고 있다 보니까 옷이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러면 교과하고 서류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교과는 정량평가, 서류는 교과, 비교과 다 정성평가거든요. 그럼 정성과 정량의 효과를 혼합시켜놓은 아주 특별한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TV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이 4개 동그라미 중에서 맨 왼쪽에 유형을 보니까 경희대, 건대, 국민대는 학종이죠. 근데 중앙대는 교과라고 써있죠. 오잉? 그러네? 4개 다 짬뽕 전형인데 왜 중앙대만 분류상 교과일까요? 그렇지. 50% 넘는 거로 분류한 거야. 중앙대는 교과가 60이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로 분류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서류가 70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으로 분류된 거예요. 따라서 이 4개 학교에 한해서 볼 때, 이 4개 학교에 한해서 볼 때 학종이냐 학생부 교과냐 하는 것은 잘못된 분류다. 이해가세요? 잘못된 분류다? 이해가 안 가? 이해 안 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학종을 안 보신 분들, 논술을 안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것 같아. 70이다, 60이다 하는 건 뭐다? 형식적 반영 비율이라고요. 교과가 60이다, 교과가 30이라고 해서 교과 60이 독도고에 꼭 유리한 게 아니야. 이해 가세요? 제가 지금 독도고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없는 고등학교입니다. 네. 독도고란 말의 의미는 내신 따기 쉬운 대학을 고등학교를 말한 거야, 제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쉬운 말로 하니까 말이 기니까. 다시. 교과 60이라고 해서 교과 30보다 교과 반영 비율, 교과 실질 반영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왜? 이건 형식 반영 비율에 불과하니까. 그럼 뭘 봐야 되는데요? 뜯어봐야지. 과연 60이 정말 반영이 많이 되는지, 30이 정말 반영이 적게 되는지. 이거는 말이죠. 논술 같은 거에 실질 반영 비율은 각 학교 수시요강에 나와요. 모으면 표가 돼요. 근데 이거는요, 모을 수도 없어. 왜? 요강에 자세히 분석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직접, 제 동료 직원들한테 시킨 것도 아니야. 제가 직접 전부 계산했어. 단순화시켜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 왜? 과목별로 등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죠. 2면 평균 2가 아니고 다 2라고 그냥 보는 거죠. 2 이렇게 해서 단순화시켜서 계산했을 때 실제 만점자와 2등급자, 만점자와 3등급자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가, 이게 실질 반영 비율이죠. 왜? 서류는 정성평가니까 학종 일반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교과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봐야 내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4개 대학을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대. 41페이지 중앙대는 말이죠. 교과가 60입니다. 60.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 거로 보이는데 그거는 모든 반영 교과목이 거기 국영수사, 국영수가 보이죠? 학교 계열별로 다르고요. 그 등급이 모두 1등급이라면 60점을 주죠. 단순화시켜서 예를 들면 인문계인데 국수, 영사가 전부 2등급이라면 몇 점을 준다? 10점 만점에서 9.81점을 주는데 이걸 환산 점수 6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 58.86점에 해당합니다. 이해가시죠? 100점 만점에서 60이 교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14점이 된대요. 다시 말해서 서류 정성평가에서 1.14점을 더 먹으면 독도고 전교 1등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의외로 안 높죠. 3등급인 9.53점을 주니까 60점으로 환산하면 역시 마이너스 1.68이 더 되니까 1등급과 비교한다면 2.82점 차이다. 이해가시죠? 각 급 간의 차이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색 표시를 6등급까지 해놨는데요. 2, 3, 4, 5, 6은 전부 1점대의 점수 간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식의 교과의 실질 반영 비율을 보인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7, 8, 9는 많이 깎고 있죠. 역시 아무리 네가 좋은 고등학교 다녀도 평점이 7, 8, 9에 수렴한다면 여기에는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지원되는 수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경희대 볼게요. 경희대는 말이죠. 항상 일반고 내신을 좀 높이 평가하는 학교라고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교과나 내신이 반영될 때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입니다. 영어도 2등급을 제일 많이 깎는 학교가 경희대예요. 경희대는 아주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경희대 한번 볼게요. 경희대는 올해부터는 말이죠. 300점, 교과가 300점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400점 기준으로 할 때 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400점 기준으로 할 때는 점수 차가 말이죠. 400점 기준으로 할 때 2등급의 경우 1등급에 비해서 몇 점 차? 6점 차. 3등급은 10점 차. 4등급은 다시 14점 차. 급 간의 차이입니다. 차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희대의 경우에는 실제로 교과가 중앙대부터 반영 비율이 적지만 실제로 실질 반영 비율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국대,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죠.
건국대 특히 잘 보셔야 돼요. 건국대는 특별히 잘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건국대는 별표 쳐놓으세요. 예, 별표 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건국대는 말이죠. 역시 300점으로 바뀌었는데 400점일 때 기준을 보니까 2등급은 400점으로 환산하더라도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보세요. 아까 경희대하고 비교해 보세요. 환산 점수는 똑같이 400인데 급간 점수 차가 경희대는 8, 12, 20, 그 다음에 6, 10, 14 연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또 새로 수시요강을 봐야겠죠. 근데 얘네는 1점대야. 그러니까 건국대 실질반율의 8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우와, 아시겠죠? 국민대는 경희대와 건국대의 중간 정도 됩니다. 따라서 건국대가 교과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여기를 지원 안 하고 회피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건국대에 특별히 별표를 치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표로 다시 갈게요. 자, 추천 전형은 추천하는 인원이 보통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부터 볼게요. 서울대 직윤 학교별로 또 고3만 2명. 고대 학추는 학추1과 학추2 합쳐서 전교생의 4%인 거 아시죠? 3학년 전교생의 4%. 와, 300명이면 전교 12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문이과 합쳐서. 네. 중앙대는요. 서울 캠퍼스 3명, 안성 캠퍼스 1명. 경희대는요. 인문둘 자연셋 예체능 하나. 아, 나 인원이 제한돼 있지. 에이, 나도 못 가는 걸 왜 그렇게 길게 얘기했어. 아니야, 잘 보세요. 건국대 나왔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인원이 없죠. 학교장 추천 공문 땡이죠. 이런 제한이 없어요. 또 있죠. 국민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건국대 이 전형의 이름이 건국대의 KU 학교 추천이에요. 건국대는 학종이 2개가 있는데요. KU 학교 추천이 있고 KU 자기 추천이 있어요. KU가 건국대죠. KU 학교 추천은 교과가 들어있고 KU 자기 추천은 교과가 안 들어있으니까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이 다 자기 추천만 썼어. 학교 추천을 안 썼어. 왜? 교과가 30, 40 이러니까 놀래갖고. 근데 아까 보셨죠? 실질 반영률이 경희대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학교 추천 안 쓰는데? 그렇게 해서 내신이 좀 나쁜 학생이 안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교 추천의 최종 결과를 보면요. 내신이 자기 추천보다 훨씬 높아. 이거 착시야. 왜? 내신이 낮은 사람이 떨어갖고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합격자의 내신 평균이 확 높아져 있는 거야. 사실은 지원해도 돼. 왜? 실질 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건국대를 가고 싶은 분은 자기 추천, 학교 추천 다 넣으세요. 학교 선생님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야, 거기 교과 많이 들어가. 야, 너 안 돼. 그러면 요 표를 보여주세요. 선생님, 교과 실질 반영률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이럴 거야. 그랬냐? 알았어. 써줄게. 요렇게 하세요. 알겠죠? 반드시 2개 다 쓰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부터 고려대 학추, 내신, 합격자의 평균이 쭉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지원 안 해? 알겠죠? 40페이지 보면 종교계 추천 전형 있죠? 종교계 추천 전형이 학교장 추천보다 훨씬 합격이 쉽습니다. 왜요? 종교계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추천을 받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추천되죠? 동국대, 조계종 산하 주지스님 혹은 소속 종립고등학교 추천이네요. 여기서 동그라미 칩니다.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동국대는 조계종 학교입니다. 아무 절이나 다니면 안 돼요. 태고종 안 됩니다. 천태종 안 돼요. 진각종, 남묘호랑개교 안 돼요. 네, 어디? 조계종. 어디? 동국대 가기 위한 용도로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다른 종교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조계종 다니시면 주지스님이 추천서 주시면 동국대 학종 불교 추천 인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실 것은 불교학과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동국대 전 학과가 다 있습니다. 수시요강 가보세요. 불교 추천 인재 배정된 인원이. 당연히 일반적인 학종이나 추천 전형보다 들어가기 쉽겠죠. 왜? 주지스님 추천장이 아무나 있나?
아는 주지스님 체크해 두세요. 없으면 지금부터 절 다니세요. 알겠죠? 예,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제가 목표입니다. 가톨릭들은 어디에 있어? 가톨릭 사제, 현직 수도회, 장상. 가톨릭이 뭔지는 아시죠? 예, 성당. 성공회는 가톨릭이 아니에요. 예? 비슷한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입시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지대는요. 명지대는 순수 복음주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 아, 선생님 어려워요. 순수 복음주의는 뭔가요? 순복음교회를 말하는 건가요? No. 명지대가 교단이 순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면 된다는 거예요. 순수 복음주의 교회가 뭐냐? 밑에 써놨습니다. 순수 복음주의라 하는 것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협의회에 뭐가 있어요? 예장통합, 성공회, 구세군, 그 다음에 순복음이 다 들어가 있죠. 예. 저 그럼 감리교도 들어가 있고, 저 이런 거 어떻게 배우냐? 제가 종교에 관심 많거든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하죠. 예, 최근에 뭐 유명하죠. 독립교회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등등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면 된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세례 받으세요. 명지대 가야지. 알겠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으니 학종이 꼭 멀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 학종보다 추천 전형은 훨씬 경쟁률이 낮고요. 평균적인 내신 등급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추천 전형은 여러분들이 학종을 준비해 왔다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추천서 받도록 하세요. 마지막 시간으로 다음에 정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